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지금까지 3만 7천여 명이 숨진 것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13살 소년이 182시간 만에 구조되는 등 기여적의 생還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상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을 잃은 주민들은 추위와 굶주림 등에 시달리고 있고 지진 피해 지역을 떠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레 이진 구호대와 지원 물품을 현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추진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 무죄 판결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항소한 가운데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수감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면회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그룹 금고지기로 알려진 임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됐습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합동연설회가 시작된 가운데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 관련 여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당국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은행이 고금리 덕에 돈잔치를 한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이자로 번 돈을 사회와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4일 화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3만 7천 명을 넘어선 가운데 튀르키예의 13살 소년이 184시간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지진 발생 8일째 접어들면서 건물 잔해에 갇힌 사람들의 생존 가능성은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건물 잔해 속에서 방금 나온 생존자에게 보온 담요를 덮어주고 있습니다. 구조대원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이 생존자는 13살의 튀르키예 소년입니다. 추위와 공포 속에서 무려 182시간을 버텨낸 기적의 생還입니다. 구조대가 건물 잔해 속으로 진입했습니다. 맨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2명의 생존자가 있습니다. We seen them yesterday, we seen them today. They are still alive. They are still in very good condition because with the thermal cameras, with the heat what we get, we can understand their conditions. So it's already a miracle. 한시라도 빨리 구해야 하지만 추가 붕괴 위험성 때문에 구조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하지만 지진 발생 8일째에 접어들면서 생존자 구조에 대한 희망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와 달리 피해 상황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 있는 시리아의 피해 규모가 드러나면 인명피해는 더욱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더구나 영하의 날씨 속에 생존의 골든타임 72시간은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의 생존 확률은 5일 이후 급속도로 추락하고 9일이 지나면 생존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튀르키예 강진 발생 일주일을 넘기며 피해 지역마다 굴삭기로 잔해를 제거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이 무너져 갈 곳이 없는 주민들은 기거할 텐트가 턱없이 부족해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기울어진 건물. 주민들은 오늘도 철골로 뒤덮인 콘크리트 더미에 망연자실 서 있습니다. 거리에서 지낸 지 벌써 수일째. 가장 참기 힘든 고통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Yani devletten en azından yani iyi yerleşim yeri yapılsın, denetim yapılsın. Yani insan Valla şimdi bugün artık 8. gün. Yani yine de Allah'tan umut kesilmez. Ben sanmıyorum şahsen yani. Şahsen. Evet. 일부 지역은 구조 작업이 취소되며 굴삭기로 잔해 제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간간히 생환 소식이 이어지고 있지만 잔해 철거 대상 지역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알레포를 찾은 UN 구호 사무총장은 지진의 구조 단계가 막바지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Zones of the earthquake is at the rescue phase and is dragging live people out from the rubble and finding those who died in the rubble. That's coming to a close. 카흐라만 마라슈의 7개 지역에서 구조 작업이 종료되는 등 이제 매몰자 구출보다 생존자들 지원에 초점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합쳐 여전히 약 3천만 명이 집을 잃고 추위와 배고픔, 약탈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위생에 취약하고 물이 부족한 시리아는 콜레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창궐하며 2차 재난으로 최악의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튀르키예 지진 피해와 관련해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구호 물품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16일 이진 구호대와 지원 물품을 현지에 보낼 예정이며 의료 인력 수백 명도 확보해뒀습니다. 박수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또 한덕수 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 잇따라 튀르키예 지진 피해를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튀르키예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혈맹이자 형제국인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한다며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구호 물품을 확보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특히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전담 부서를 별도로 지정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6.25 전쟁 때 우리에게 준 형제 국가의 도움을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지진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앞서 튀르키예 측은 이재민 2,300만 명이 발생할 거로 예상한다며 영하로 떨어진 추위를 이길 임시 주거용 텐트나 의료품, 발전용 설비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오는 16일 이진 구호대와 방한용 텐트, 담요 등을 군용기로 현지에 보낼 예정입니다. 중앙의료원 72명, 민간의료원 300여 명 등 의료 인력도 확보했는데 이 가운데 29명을 일주일 안에 출발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뒀습니다. 또 대한적십자사, 종교계, 주요 기업, 지자체의 별도 기부 등으로 구호금 370억 원 정도를 조성했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선 튀르키예 지진 긴급구호 민관합동 TF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진행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각 기관들이 갖고 있는 그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책상에 올려놓고 잘 조합을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튀르키예 정부나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안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긴급구호는 물론 재건에 이르기까지 총력을 모아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법원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일당의 주가 조작 혐의의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도 시세 조정에 동원이 됐다고 1심 판결문에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여사가 시세 조정을 알고 직접 주식을 거래했는지는 여전히 알 수 없지만 특정 시점 이후 작전 세력에게 계좌를 맡긴 적이 없다던 앞선 해명과는 배치되는 판단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1심 법원은 김건희 여사가 어머니 최은순 씨와 지난 2008년 말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갖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주식 거래는 6개 계좌에서 2012년까지 이루어졌다고 판결문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이 의심한 주가 조작 시기와 겹치지만 재판부는 일단 2010년 10월 20일까지의 이상 거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의 소개로 김 여사 주식을 관리했다는 선수 이모 씨도 그래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공소시효가 남은 기간에도 김 여사의 여러 계좌가 시세 조종에 동원됐다고 결론냈습니다. 2010년 10월부터 11월 사이 박균 선수 김모 씨와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 씨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로 통정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민 씨는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인데
재판부는 이 파일에 적힌 김 여사의 다른 계좌 2개 역시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 주문을 낸 게 누군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작전 세력의 뜻에 따라 김 여사의 계좌가 운영된 건 맞는다는 겁니다. 특히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난 1단계 시기에 이어 2단계까지 연속적으로 맡겨진 계좌는 김 여사 모녀 명의 정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시세 조종에 동원된 어머니 최 씨의 계좌는 권오수 전 회장의 차명 계좌였다는 판단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재판부가 이번 사건 자체를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규정했고 김 여사와 비슷한 의혹을 받았던 전주가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뿐만 아니라 1심 법원도 과거 김 여사 측 해명과 배치되는 판단을 내린 건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습니다. 그것도 2010년입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필요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며 캐스팅 보터인 정의당과 물밑 조율에 나섰습니다. 정의당은 일단 김 여사 소환 조사가 먼저라며 신중한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협상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연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을 강조해온 더불어민주당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거듭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관련 공소장과 공판에 김 여사가 수백 차례 등장한 만큼 국민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 불가침인 것입니까? 국민의힘은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파헤친 사건인데도 실체가 나오지 않은 정치 공세 이재명 방탄용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더구나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수사할 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박범계 의원이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은 상황에서 본회의 신속 안건으로 방향을 튼 민주당이 180석을 채우기 위해선 정의당 6석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특검 추진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두진 않았지만 일단 검찰 소환 조사가 먼저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엄정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당장 소환 조사하고 빠른 시일 내 책임 있는 결과를 내놓기 바랍니다. 검찰이 수사 의지가 아닌 의혹을 덮을 의지만 내보인다면 검찰에 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정의당은 다만 곽상도 전 의원 등 50억 클럽에 대해선 거대 양당을 배제한 비교섭 3당이 추천하는 특검 추진을 천명하고 민주당과 물밑 협상에 나섰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으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민주당과 캐스팅 보터로서의 입지가 중요해진 정의당. 여기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를 고리로 야권 압박을 지속하면서 2월 임시국회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점차 가열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곽 전 의원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1심 판결이 재반 증거와 법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사회 통념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매제이자 그룹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앞서 김 씨가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며 영장실질심사 참석 포기서를 내면서 법원은 별도 신문 없이 구속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의 비자금이 59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용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압송한 쌍방울의 금고지기도 비자금의 사용처를 모두 알지는 못하는 거로 알려져 계속해서 김 전 회장의 진술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공소장에 적시한 비자금의 규모는 590억 원대입니다. 김 전 회장이 쌍방울그룹 계열사들과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 사이에 자금을 복잡한 방식으로 주고받게 해 비자금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북측에 보냈다고 진술한 800만 달러도 이 비자금 가운데 일부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백억 원의 사용처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임직원 등의 계좌로 보내 현금화하거나 거액의 수표로 뽑은 뒤 소액권으로 쪼개 계속 교환하는 방식으로 돈 세탁을 해 추적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돈 세탁을 거쳤다는 건 용처 자체가 불법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규명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김 전 회장은 비자금 의혹과 관련한 실무를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김모 씨가 맡았다고 미뤄왔습니다. 검찰도 김 씨의 귀국으로 단서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김 씨는 지금까지의 조사에서 자금의 모든 사용처를 아는 건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잡하게 세탁돼 추적이 어려운 비자금인 만큼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에 당분간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구치소에 수감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면회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서울구치소를 찾아서 김 전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을 각각 한 차례씩 장소 변경 접견 방식으로 만난 거로 파악됐는데요. 장소 변경 접견은 접촉 차단 시설이 없는 접견실에서 이뤄져 특별 면회로도 불리며 일반 접견과 달리 대화 내용이 녹음되지 않고 교도관이 면담 요지를 손으로 기록합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 상황을 설명하며 이대로 가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거란 취지로 발언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접견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권에 욕심 있는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 탄핵이 우려된다는 김기현 후보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친윤계 의원들이 일제히 당정 일체론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정부와 여당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건데 안철수 후보 측은 여권 수위를 더 끌어올렸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화합하지 못하고 계속 충돌됐을 때 정권에 얼마나 큰 부담을 줬는지는 역사가 증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정 간 갈등이 극심했던 사례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당과 대통령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이게 충돌이 계속되고 열린우리당이 계속 선거에 패배하고 당대표가 계속 바뀌어왔잖아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를 예로 들며 집권 여당의 책임 정치를 내세웠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당정 분리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힘을 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선 정부와 여당의 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건데 김기현 후보 역시 안철수 후보가 자신의 발언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발언의 뜻을 왜곡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서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과거를 반면교사 삼자는 뜻이었고 현직 대통령을 염두에 둔 얘기가 아닌데도 안 후보가 이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해명을 궤변으로 깎아내리며 김 후보가 연대와 포용 그리고 탕평이 아니라 당을 분열의 늪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한마디로 궤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당의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당의 화합을 위한 길이다? 어떤 국민이 그걸 믿겠습니까? 친 이준석계 천하람 후보 역시 김 후보 발언은 당원 수준을 얕잡아보는 협박이라고 가세했습니다.
여당 전당대회에 결코 나와서는 안 될 극언인 대통령 탈당 탄핵을 언급하는 해당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경고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건 부적절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내놓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윤 핵심 의원들이 잇따라 융합론 띄우기에 나서면서 당정 분리 재검토를 통한 당정 일체론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권 주자들은 오늘 부산을 찾아 두 번째 합동 연설회를 합니다. 김기현, 안철수, 천하람, 황교안 등 당대표 후보들과 최고위원 출마자들은 오늘 오후 부산항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부산, 울산, 경남 합동 연설회에 참석해 정견 발표에 나설 예정입니다. 대권 주자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 탄핵이 우려된다는 김기현 후보의 이른바 탄핵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후보들은 각자 내년 총선 승리 전략과 정책 과제 등도 제시할 전망입니다.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고금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지시했습니다. 이른바 은행 돈잔치를 비판하며 상생 금융 혜택이 서민과 소상공인 등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무서운 속도로 야금야금 치고 올라가 어느덧 3.5%를 찍은 기준금리에 대출을 갚느라 서민들 월급은 스치듯 통장을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 순이익은 자그마치 16조 원, 역대 최대였던 전해 실적보다 9%가량 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5대 시중은행 희망퇴직자들이 최소 6, 7억씩 퇴직금을 받은 사실이 보도되며 고금리 이자 장사, 성과급 잔치라는 눈총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 돈잔치로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고금리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지시했습니다.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 쓰는 게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생 금융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만 어려운 국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이 금융 분야에서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취지의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위 업무보고에서도 은행은 국방보다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라며 사회적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과점 체계가 있고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정부 인허가 사업이라는 점에서 은행 산업에 일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걸 정면으로 선언한 겁니다. 그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그거는 관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예대금리차 축소와 대손 충당금 적립 확대 등 금융당국이 이미 발표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후속 정책과 사회 환원 방안 등도 은행권과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난방비 급등을 비롯해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 경제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 속에 대통령실은 민생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국정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안전을 이유로 오토바이 대신 초소형 전기 화물차를 이용하는 집배원과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자동차인데다 안전성도 강화됐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를 운행할 수 없어서 제조사들과 이용자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배원이 초소형 전기 화물차를 타고 우편물을 배달합니다. 한 번 충전에 200kg까지 짐을 싣고 최고 시속 80km로 12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우체국이 지난 2019년 말부터 안전 강화를 위해 오토바이 대신 1,300대를 운영 중인데 중상 이상의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자동차로 분류했고 환경부도 친환경 자동차로 보고 구매 보조금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전용 도로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전용도로 타고 오면 한 20분 정도는 단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차가 이게 초소형 전기차라도 조금 하지만은 속도 느리게 하지만은 좀 다닐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8년 도입 당시 속도가 시속 60km밖에 나오지 않았던 때 규제를 경찰청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청에선 안전성 강화를 국토부에서 인정받고 자동차 전용 도로의 차량 흐름에 방해가 안 되며 국민 여론이 수긍할 수 있어야 진입 금지를 풀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초소형 전기 화물차는 에어백과 ABS 브레이크를 장착해 출시되고 있습니다. 제조사들이 자동차 전용 도로를 주행하는 경형 화물 자동차와 비교한 충돌 안전성도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증 시험과 여론조사 결과도 긍정적인데도 경찰청은 여전히 금지 입장이다 보니 업체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일반 자동차입니다. 어떤 도로 진입에 대한 금지라든지 이런 법규가 없고요. 한 달에 2만 원으로 연료비 부담이 적고 정부 보조금을 받으면 1,000만 원에 살 수 있는 초소형 전기 화물차. 매년 20% 이상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행 규제를 둘러싼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앞서 YTN에서는 은퇴자들을 위한 전원 마을에 풍력 발전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인근 마을에도 전국 최대 규모의 또 다른 풍력 발전단지 설치가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문제는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풍력 발전 막아내자! 풍력 발전 설치를 반대하는 사람들.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15만 제곱미터 숲에 풍력 발전기 48기, 국내 최대 규모 풍력 발전 단지 설치가 추진 중입니다. 사업 부재와 맞닿은 흥정계곡을 터전으로 사는 주민들. 발전기 설치를 위해선 숲 전체를 헤집어야 한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무조건 진입도로, 그 다음에 설치하기 위한 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도로가 전 능선에 다 설치가 돼야 됩니다. 나무들을 전부 다 벌목을 해야지만 운영이 될 수 있는 도로를 20km 넘게 개설을 해야 되는데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사업 추진을 알게 된 건 지난해 말. 업체 측은 별 설명 없이 보상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어느 위치에 그리고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되는지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동의 과정도 전혀 없었는데 보상금 먼저 거론됐다는 겁니다. 그 주민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상금이 얘기되고 구도 합의했다는 것은 찬성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풍력 발전기 설치에 대한 주민 동의가 빠진 건데 관련법이 허술한 게 이유입니다. 전기사업 허가 요건 중 주민 동의에 대한 관련법은 전기사업법 7조 5항 단 한 줄. 사업자는 사전 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 주민 동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사업 설명회를 여는 것만으로도 허가가 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이제 원만한 협의가 된 거에 한해서 이제 발전 사업 허가가 나가는 줄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잘 사실 되진 않아요. 사업자가 입맛에 맞는 주민들에게만 찬성 동의를 받으며 마을 공동체는 무너지고 분위기는 사나워졌습니다. 네, 그 풍력 발전이라는 그 이슈 때문에 너무 인간관계가 나빠졌어요. 동네 전체가 갈등과 분열 속에서 과거의 그런 분위기가 깨져버리고 아주 사나워진 마을이 됐고 주민들은 풍력 발전 단지가 들어설 마을을 이렇게 걱정합니다. 풍력 발전이 들어온 데에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귀촌 귀농이 없어요. 예. 그런데 기존에 머무르고 계신 분들이 일단 나이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인구는 줄겠죠. YTN 홍서욱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견돼 미군이 격추에 나선 미확인 비행 물체가 미국의 발전된 시스템을 시험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알래스카 부사령관을 지낸 스콧 클랜시 전 장군은 CNN에 출연해서 중국의 정찰 풍선 이후 잇따라 탐지돼 격추된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클랜시 전 장군은 4차례에 걸쳐 고고도 비행 물체를 격추한 건 미국 탐지 기술의 발전과 우리 시스템을 시험하려는 적국 노력의 결합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누가 배후인지 결정하기 전까지 신중해야 한다며 중국 배후를 확인한 첫 정찰 풍선을 제외한 나머지 비행체에 대해서는 중국 배후인지의 여부를 속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이 최근 미국 영공을 진입한 중국 정찰 풍선 사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미 영공에서 목격한 일은 나토 동맹들을 상대로 중국이 정찰 활동을 늘리고 있는 패턴의 일부분이라면서도 이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라고 진단했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사망자가 3만 7천 명을 넘었습니다. YTN 취재진은 규모 7.8 강진의 진앙과 가깝고 7.5의 여진이 강타한 카흐라만 마라슈를 현장 취재했는데요. 이재민들은 수색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가족들을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도로 양옆으로 파편과 철골이 무덤처럼 쌓였습니다. 모두 아파트나 상가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나마 서 있던 건물이 추가 붕괴되면서 파편 위로 넘어진 건 다반사. 형체가 온전한 건물보다 붕괴 장소를 찾기 쉬울 지경입니다. 대형 축구장을 가득 채운 이재민 텐트가 도시의 피해 규모를 가늠하게 합니다. 지난 6일 발생한 규모 7.8 지진의 진앙과 가깝고 7.5 여진이 추가로 강타한 튀르키예 동남부 도시 카흐라만 마라슈입니다. 카흐라만 마라슈 도심 곳곳에는 이렇게 건물이 있던 터에 잔해만 남았습니다. 이 주변으로는 가족의 생사를 알 길이 없는 이재민들이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녘부터 무너진 아파트 잔해를 baра보는 가족들. 건물 아래 친인척 6명의 시신이라도 찾아야 한다며 수습 현장을 지킵니다. Kız olan hanımefendiyi çıkardık ve defnettik. Yani mezarlığa götürüp gömdük. Diğerlerinin de çalışması devam ediyor şu anda. 자녀 4명을 모두 잃은 부모도 있습니다. 어머니는 건물 잔해만 보면 눈물부터 나고 Çocuklarım burada. Onlar kurtulmasını istiyorum ben. 아버지는 영하의 추위에도 땔감으로 피운 불에 의존하며 벌써 8일째 수색 현장을 떠나지 못합니다. Soğuk, çok soğuk. Saat 3'e kadar çalışıyoruz. 3'ten sonra da girip sahada yapıyoruz.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72시간은 이미 훌쩍 지나버린 상황.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튀르키예가 강력한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가운데 남부해안 소도시에서 사상자는 물론 무너진 건물도 없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불평 불만에도 불법 건축을 허용하지 않은 시장 덕분이었는데요.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긴급 구호대가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튀르키예 남부 하타이주. 이번 강진으로 건물 수천 채가 무너지며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하타이주 중심부에서 북쪽으로 110km 떨어진 인구 4만 2천 명의 소도시 에르진에서는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고 단 한 채의 건물도 무너지지 않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웨케슈 엘마솔루 에르진 시장은 현지 언론에 에르진에는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나 부상자, 무너진 건물의 잔해도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에르진이 무사했던 건 도시 내 불법 건축이 없었던 덕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엘마솔루 시장은 자신은 어떤 식으로든 불법 건축을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반발을 자주 샀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 당선된 직후 친척이 찾아와 불법 건축으로 벌금을 물게 됐다고 말하기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답하자 튀르키예에서 당신만 고상한 줄 아느냐고 면박을 당했다는 일화도 전했습니다. 불법 건축은 튀르키예에서 이번 지진의 피해를 키운 대표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1999년 17,000명이 숨진 대지진 이후 내진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또 2018년 규제가 확대돼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서는 건축물에 고품질 콘크리트를 씌우고 철근으로 보강하도록 했지만 현장에서 이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다 불법 건축 건물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무허가 부동산이나 법 위반 건축물 등록을 허용하는 건축 사면 남발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튀르키예가 다시 일어서도록 혈맹이자 형제국인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한다며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구호 물품을 확보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전담 부서를 별도로 지정해 지원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오는 16일 이진 구호대와 방한용 텐트, 담요 등 물품을 군용기로 현지에 보낼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 추진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국회 본회의에 안건을 올릴 방침이었지만 정의당이 신중론을 펴면서 온도차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남은 길은 특검뿐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일정과 관련돼서는 민주당의 계획입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의 판단을 갖는 것입니다. 지금은 검찰의 소환 수사를 명확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그 과정들을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미 이번 권오수 재판 과정에서 소환 수사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이 되었는데도 검찰이 그런 그 수사를 진행할 의사도 없다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때 국회가 판단할 일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식 관련 사건은 민주당 정권 시절에 얼마나 많이 파헤쳤습니까? 더구나 박범계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 수사할 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특검하자고 박범계 의원이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저는 참 웃음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일당의 주가 조작 혐의의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도 시세 조정에 동원됐다고 1심 판결문에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권 전 회장 등의 판결문에 공소시효가 남은 2010년 10월 20일 이후에도 김 여사 명의의 여러 계좌가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정에 동원됐다고 적시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난 1단계 시기에 이어서 2단계까지 연속적으로 맡겨진 계좌는 김 여사 모녀 명의 정도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차 작전 시기인 2010년 5월 이후론 자신이 직접 계좌를 관리했다던 앞선 김 여사 측 해명과 배치되는 판단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노리는 당권 주자들이 어제 제주에 모여 첫 합동 연설회를 열었습니다. 후보들은 대통령과의 호흡이나 내년 총선 승리 등 각자의 장기를 강조하며 당심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부터 지도부 입성을 노리는 최고위원 후보까지 컷오프를 통과한 당권 주자들이 첫 합동 연설회를 위해 제주에 모였습니다. 먼저 김기현 후보는 자신이 불협화음 없이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고 당을 안정시킬 적임자라고 역설하면서
연대와 포용, 탕평을 통해 당을 통합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대통령하고 손발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대통령하고 자꾸 어긋난 길로 가고 당정 분리라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왜 여당합니까? 야당해야지. 안철수 후보는 정통성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당이 원하면 수도권 험지뿐 아니라 제주 출마도 도전해 총선 승리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혁신을 위해 저부터 내려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이 원한다면 이곳 제주도 좋습니다. 수도권 험지보다 어렵더라도 기쁘게 출마하겠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최근 논란이 된 난방비 이슈 등 정책 카드를 꺼내들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이곳 제주에 사는 아버지가 내 아들의 난방비와 학원비 사이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면은 그 고민은 천하람의 고민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황교안 후보는 경쟁 주자들을 동시다발 비판하며 정통 보수 정당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뽑으러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당의 당대표를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통 보수 가치에 적합한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 제주 합동연설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돌입한 후보들은 부산과 광주, 대전 등 전국을 돌며 당원들의 한 표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자신의 탄핵 관련 발언을 경쟁 주자인 안철수 후보가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어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안 후보를 겨냥해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이 없는 말을 하며 곡해한다면서 당에 흠집을 내는 모습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발언은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당내에서 충돌해 탄핵 사태까지 갔던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지 현재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며 탄핵 발언에 대한 사과 요구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김기현 후보의 대통령 탄핵 발언이 당을 분열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안 후보는 해당 발언은 그동안 김 후보가 강조하던 연대, 포용, 탕평과는 배치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김 후보가 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탄핵안 일방 처리는 대통령 탄핵의 예행 연습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을 자꾸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역시 김기현 후보의 발언은 당원 수준을 얕잡아보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천 후보는 김 후보의 탄핵 발언은 당원들에게 자신을 안 찍으면 당과 대통령이 굉장히 어지러워진다는 얕은 수의 협박을 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기현 후보도 대선 욕심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말이 좀 안 맞는다면서 김 후보가 조급하다는 표시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의힘 황교안 당대표 후보는 김기현, 안철수 양강 구도를 이겨내고 1등이 되겠다며 적임자는 자신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 후보는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기현 후보와 연대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누구와 손잡고 누구의 기대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며 각종 연대론이 나왔던 김 후보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선 가치관이 분명치 않다며 국민의힘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민주당에도 있었고 여러 정당을 만들었지만 다 깨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황 후보는 천하람 후보의 경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폄훼하는 발언을 떳떳하게 했다면서 국민의힘과 가치가 다른데 어떻게 대표가 되겠느냐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과 관련해 국정에 열심히 임하는 대통령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여권 일각에서 당정 분리에 대한 근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당무는 당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이 현지 시각 13일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열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증가하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삼각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3국 간 연대 강화 기조를 분명히 했습니다. 샤먼 부장관은 3국 정부는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에 대한 대응 필요성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다시 공감했다며 북한은 유례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로 한국과 일본 및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공조로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노력할 거라며 북한이 대화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가스 전기요금 폭탄으로 큰 피해를 본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24시간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인데요. 찜질방과 PC방이 대표적인데 아직 코로나 여파도 남아있어 폐업까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김태현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24시간 PC방을 4년째 운영하는 이진효 씨. 1월 전기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달과 같은 조건이었는데도 전기요금이 220여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한 달 새 25%나 오른 겁니다. 코로나19 이전에 70% 수준으로 깎인 매출은 돌아올 기미가 없는데 거꾸로 지출이 늘면서 PC방 이용 요금을 올려야 하나 큰 고민입니다. 근데 이제 매출이 빠진 만큼 전기세도 조금 더 줄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게 조금 저희는 이제 이해가 안 가죠. 24시간 따뜻함을 유지해야 하는 찜질방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매달 1,200만 원 정도 나오던 가스 요금이 지난달엔 40%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제 조금 코로나가 마스크도 벗어지고 해서 완화가 되겠지 하고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계속 운영을 해야 될지 폐업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균적으로 지난달 전기료와 도시가스, 지역 난방비는 1년 전에 비해 3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2배로 늘리기로 했는데 여기에 소상공인 대책은 빠져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요금 할인이나 분할 납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급등 사항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당연히 뭐 감면 및 뭐 납부 유예, 그다음에 분할 납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산업부에다 무조건 전기요금 유예해라, 뭐 할인해라 이렇게 하는 건 저희가 어디선가 재원을 좀 저희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고충이 있다. 3년이라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소상공인들. 급격한 요금 인상으로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최근 신규 선박 수주가 늘면서 조선업계에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물량에 비해서 숙련된 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중혁 기자입니다. 대형 선박을 만드는 7개 독에서 신규 선박 11척을 한꺼번에 만들고 있습니다. 드넓은 조선소에 가득한 선박 블록과 자재로 일감이 크게 늘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잔량은 앞으로 3년 동안 139척에 310억 달러 규모입니다. 업계 전반으로 봐도 최대 3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했다는 분석입니다. 업황이 살아나면서 지역 상권도 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녁 되면 암흑천지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창가에 나가면 불이 좀 켜져 있고 조금 좋아지는 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선업계의 인력난입니다. 6년 동안 조선업계 침체기가 이어지면서 숙련 노동자들의 빈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올해 조선업계에서는 10,000명가량이 부족할 전망입니다. 국내 3대 조선업체에서 동일한 시점에 물량을 많이 수주하여 전체적으로 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납기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공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약 한 달 정도 밀리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인력이 부족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좀 누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인력난 해소를 위해 현장에서는 용접 로봇 배치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정부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비자 심사 기간을 줄이는 등 행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빠져나간 숙련 노동자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 업계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인천 원창동에 있는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화물 트럭이 직진하던 택배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택배 트럭을 몰던 20대 남성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60대 화물 트럭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고 달리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경북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2층짜리 마트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절반 정도가 불에 탔는데요. 1시간여 만에 큰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은 불이 완전히 꺼지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3시 반쯤 경기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관계자 4명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소방당국이 화재 발생 1시간 반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잔불을 끄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안에 폐유가 보관돼 있다는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가 처음으로 달 근접 상공에서 촬영한 표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달 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시운전을 진행한 다누리가 달 상공 약 100km에서 촬영한 고해상도 달 표면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또 지난달 6일부터 지난 4일까지 다누리가 하루 한 번씩 지구를 촬영한 사진에는 달에서 본 지구의 다양한 모습도 담겼습니다. 시운전 기간에 다누리는 태양 전지판이 태양을 향하도록 자세를 바꾸는 등 임무 운영 모드로 변경한 후 지난 4일부터 정상 임무 운영에 착수했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날이 다시 추워졌습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1.3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가량 낮은데요. 앞으로 기온은 조금 더 내려가며 이맘때 겨울 추위가 나타나겠고 낮에도 영상 6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예년 수준의 날씨지만 한동안 날이 온화했던 터라 체감상으로 느껴지는 추위는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10cm에 가까운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지금은 비나 눈이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지만 내일 오후까지 비나 눈이 오락가락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사이 예상되는 눈의 양은 영동 중남부에 최고 10cm 이상, 그 밖에 동해안과 제주 산간에도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밖에 내륙은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지만 해상 날씨가 좋지 못합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까지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3에서 8도가량 낮습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1.3도, 춘천은 영하 3.5도, 대전은 영상 0.8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 6도, 광주와 대구 8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제주도에 비나 눈이 또 내리겠고요. 한 주간 이맘때 겨울 추위가 이어지다가 주말과 휴일에는 반짝 날이 온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